자, 미국 축구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신시내티 대 이제 몽레알. 자, 일단 뭐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는 지금 핵심 공격수인 이제 아코스타를 좀 비롯해 이제 미아즈가 그리고 이제 예델린 등 주축 선수들이 좀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신시내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신시내티가 이제 직전 경기 뭐 이제 인터마이미 상대로는 원정에서 2대0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휴식기 이전에 리그에서 연패했던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현재 지금 리그 기준 4연패 중으로 부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한때는 이제 1위를 좀 유지하던 그런 신시내티가 이제 현재 2위로 떨어졌고, 그리고 1위로 올라서 인터마이미와는 어느덧 이제 승점 8점 차까지 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시내티가 지금도 이제 뭐 계속해서 좀 삽질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우승은커녕 오히려 더 아래로 지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신시내티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번 경기 잡아서 이제 흐름 전환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뭐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주포가 거의 다 빠진 인터마이미 주포가 좀 거의 다 빠진 뭐 이제 뉴잉글랜드 상대로 이제 뭐 홈에서 5대0 대패라는 좀 충격적인 결과를 당하며 이제 최악의 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뉴잉글랜드가 뭐 평균적으로 원정에서 득점력도 많이 낮은 데에 비해, 그리고 이제 주전 공격수들 대거 좀 빠진 그런 좀 상태에서 그것도 5대0이라는 그런 좀 패배를 당한 거는 몽레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좀 결과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1패 이상의 굉장히 좀 큰 그런 좀 충격이 이제 좀 올 것으로 봅니다. 네. 거의 뭐 몽레알이 뭐 이제 이번 시즌 당연히 좀 수비가 많이 안 좋은 건 알았지만, 와, 그래도 이제 뭐 원정 뭐 뉴잉글랜드 상대로 그것도 5대0으로 좀 진 거는 가히 더 좀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좀 양팀의 조금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신시내티는 아코스타가 빠졌고, 그리고 최근 흐름이나 폼이 좋지는 않지만 현재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몽레알 상대로는 공격에서 어느 정도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시내티가 그래도 홈에서는 경기 운영 능력이 좀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조율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신시내티도 솔직히 아코스타가 이제 핵심인 만큼 이제 아코스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공격 퀄리티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아코스타가 좀 빠졌다고 해도 현재 좀 원정 뭐 몽레알 상대로는 뭐 충분히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면서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좀 이런 점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신시내티 사이드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신시내티 승보는 경기. 안 그러면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신시내티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85번 승, 그리고 3.5 기준 언더는 387번 승.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럼버스 대 뉴욕시티.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팀 다 큰 결장은 없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최근 이제 리그스컵 이제 결승전에서 이제 LAFC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본래도 좀 경기력이 좋았던 그런 콜럼버스지만 리그스컵에서는 특히 더 물오르는 좀 경기력을 보였던 그런 좀 콜럼버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세를 이제 후반기까지 좀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뭐 리그스컵 중에서는 거의 매 경기 이제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했을 만큼 이제 득점력이 물이 올랐고, 그리고 특히 이제 로시와 이제 쿠초 에르난데스가 꾸준히 이제 득점을 올리면서 좋은 기량을 보였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선수 좀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폼이 물이 올랐다는 그런 좀 콜럼버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경기력에서 기대치가 좀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뭐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좀 더 점유율이 높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가 뭐 최근 이제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중원이 이제 좀 워낙 좀 강하다 보니 이제 중원 싸움에서 이제 UCT 상대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좀 콜럼버스가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갈 만한 요소가 좀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이제 UCT도 이제 침투 플레이가 좋다 보니 좀 침투가 다소 취약한 이제 콜럼버스 상대로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도 공격 전개가 나름 그래도 나쁘지 않은 UCT이기 때문에 약간 좀 뭐 콜럼버스 상대로 뭐 일방적으로 좀 밀릴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콜럼버스가 리그스컵에서 연전 연승을 거뒀지만 유일하게 이제 UCT 상대로는 정규 시간에 무승부를 거둔 후 이제 승부차기 끝에 이기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뭐 그 경기에서 비록 뭐 정규 시간에 무승부로 끝나긴 했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콜럼버스가 훨씬 좀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좀 홈 이점을 살려 UCT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기대해 볼 만하고, 그리고 현재 뭐 콜럼버스의 모멘텀도 좀 최고조일 정도로 좋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홈팀인 콜럼버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콜럼버스 사이드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럼버스 승부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할게요. 자, 콜럼버스 승 같은 경우는 프로토 기준 388원 승, 그리고 2.5 기준 오바는 395패. 이렇게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드불스 대 필라델피아. 자, 일단 레드불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핵심 포워드인 지금 포로스베리가 결장 중. 자, 그에 반해 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이제 뭐 레드불스 같은 경우는 휴식기 이후에 이제 뭐 샬럿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계속해서 리그에서 긴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즌 초중반에 비해 경기력이 좋지 못하면서 모멘텀 또한 지금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특히 좀 최근 좀 무승부 비중이 높은 그좀 레드불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비해 이제 성적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긴 연패를 하면서 부진했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휴식기 직전에 이제 리그 경기에서 연승을 거뒀고, 그리고 리그스컵도 4강까지 진출하면서 어느 정도 부활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모멘텀을 이제 후반기까지 잘 이어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나름 좀 괜찮은 좀 성적으로 좀 마무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조금의 기대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필라델피아가 이제 뭐 이전 시즌들에 비해서 이번 시즌은 너무 많이 좀 무너졌어요. 네. 물론 이제 전력 보강을 뭐 제대로 하지도 않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누수도 좀 크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며 많이 좀 헤매고 있었죠. 네. 그렇죠. 그래도 좀 최근에는 좀 살아난 모습을 보여온 그렇죠. 필라델피아보다 보니까 후반기는 어느 정도 좀 기대할 만한 요소도 있지 않나 좀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불과 이제 뭐 몇 달 전만 해도 레드불스랑 이제 필라델피아의 차이가 많이 컸지만 현재로서는 레드불스에 비해 이제 필라델피아가 크게 밀릴 게 없고, 그리고 최근 경기력은 오히려 이제 필라델피아가 더 낫다고 봅니다. 그렇죠. 확실히 좀 리그스컵을 좀 기점으로 이제 기량과 모멘텀이 많이 오른 그런 좀 필라델피아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현재 좀 물오른 좀 필라델피아 상대로 레드불스가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좀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필라델피아가 레드불스 상대로 5년 가까이 지금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천적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부분도 크게 좀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자, 레드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레드볼님도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미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레드볼님. 자,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가 좀 최근 좀 바쁜 리그스컵 일정에 이어 이제 3일 전에 리그 경기까지 좀 치렀기 때문에 레드불스에 비해 좀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는 어느 정도 열세일 수 있어요. 예. 자, 다만 근데 그런 점을 좀 감안해도 이제 위의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뭐 충분히 좀 필라델피아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필라델피아 프랜스 쪽 고려할게요. 필라델피아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자, 일단 이제 필라델피아 프랜스 같은 경우는 프로토 기준 392원 캡. 그리고 2.5 기준 언더는 393번 승.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랜도 시티 대 이제 내슈빌. 자,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내슈빌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휴식기 직후 이제 리그 경기에서 캔자스 상대로 3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흐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좀 7월부터 이제 올랜도 시티의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이제 올랐고, 그리고 이제 뭐 휴식기 직전에도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왔지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좀 대패를 당하며 다소 좀 이제 잠잠해진 그런 좀 올랜도 시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일단 이제 직전 경기 오스틴 상대로 지면서 지금 리그 기준 7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강점인 팀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비가 붕괴되면서 이전보다 이제 좀 실점이 많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좀 거의 좀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 중인 좀 내슈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올랜도가 주도권을 가지며 이제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 원정 상관없이 이제 롱볼 비중이 높고 평균적으로 유스팅 개슈가 이제 좀 적을 정도로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전개도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내슈빌이기 때문에 좀 공수 방면에서 올랜도 시티에 비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맞대결을 봤을 때도 이제 올랜도 시티가 뭐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모습 보였고,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에서도 지금 올랜도 시티가 4연승 중으로 많이 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 그래도 이제 올랜도 시티가 내슈빌 상대로 승리를 거둬 흐름 전환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올랜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올랜도 시티 승부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좀 애매하긴 한데 굳이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배당 높은 언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 시티 승을 2.5줄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올랜도 시티 승 같은 경우에는 394번 승, 그리고 2.5줄 언더는 396번 승. 자,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틀랜드 대 이제 시애틀. 자, 일단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득점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제 조나단 로드리게스와 지금 펠리페 모라가 이제 폐장 및 그리고 경고 누적으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좀 팀 내 공격 지분이 굉장히 큰 그런 좀 두 선수의 결장은 이제 굉장히 좀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공격에서 타격이 좀 클 수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력 누수만 좀 따졌을 때는 포틀랜드가 타격이 훨씬 더 지금 큰 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포틀랜드가 이제 리그 기준 이제 긴 연승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가 뭐 난타전 끝에 결국 이제 4대4 무승부로 이제 좀 마무리가 되었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네, 영유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저도 좀 평소처럼 이제 포틀랜드가 이제 라인을 올려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수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시애틀 역시 이제 뭐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 이제 역습이나 좀 측면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현재 좀 수비가 불안정한 그런 좀 포틀랜드 상대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시애틀이 뭐 그렇게까지 좀 밀릴만한 좀 경기는 아니고 오히려 뭐 공격에서는 더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도 좀 이상할 게 없는 경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뭐 이제 포틀랜드가 홈에서 공격 전개가 좋긴 하지만 지금 핵심 득점원에다가 메이킹 능력까지 좋은 그런 좀 모라와 로드리게스가 다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이제 공격 전개가 좀 안 좋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좀 득점력이 많이 좀 떨어질 요소가 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쵸?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번 경기 오히려 이제 좀 시애틀에 비해 이제 화력에서 밀릴 가능성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그쵸? 확실히 이 좀 두 선수의 이제 좀 결장은 포틀랜드한테 굉장히 좀 뼈아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비록 이제 시애틀이 3일 전에 이제 LAFC와 FA컵 경기를 치렀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는 열세일 수 있어요. 네. 자, 다만 근데 그걸 감안해도 지금 뭐 핵심 주포 두 명이 다 빠진 그런 포틀랜드 상대로 시애틀이 뭐 밀릴 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시애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시애틀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시애틀 프렌즈. 자, 어노바는 뭐 이제 포틀랜드가 완전 뭐 주포 좀 두 명이 빠져서 좀 공격력이 좀 떨어졌다고는 해도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양 팀의 그런 좀 양 팀이 좀 붙는다고 했을 때 언더를 볼 만한 좀 요소는 크게 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본다고 하면 이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시애틀 프렌승의 2.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애틀 프렌승 이제 프로토 기준 428번 팩 그리고 2.5 기준 오버는 429번 팩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 일단은 오스틴 대 이제 밴쿠버 요거는 저는 뭐 승패 본다고 하면 밴쿠버 프렌승 보거나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대 이제 인터 마이애미 자, 요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인터 마이애미 승 그리고 3.5 기준으로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너스 대 미네소타 요거는 저는 미네소타 프렌스 3.5 기준은 요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와 그리고 이제 미국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